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지정학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빅테크의 AI 투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은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을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클레이티 법안,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로 꼽히고 있는 이 클레이티 법안의 협상 흐름과 또 비트코인이 악재를 어떻게 또 견뎌내고 있는지, 본격적인 반등의 기반을 만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사칭한 채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 영상을 활용해서 스테이킹이나 예치 같은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는 그 어떤 형태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부분들 강조를 드립니다. 절대 사기에 속으시지 마시고 소중한 자산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2.1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고 수준의 공격을 강행할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다시 급등을 했고 지금은 약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중 한때는 93.25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기업 실적에서 테슬라가 2년 만에 현금 소진을 기록을 하면서 하루 사이에 무려 14.5% 하락을 했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알파벳은 AI 설비 투자 확대와 잉여 현금 흐름 악화가 또 포착이 되면서 6.8%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AI 투자에 대한 부담이 겹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이 AI 투자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막대한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를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재유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어제 예측치를 월등하게 하회를 하면서 고용이 견조하다는 시그널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있는데 고용까지 견조하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7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9월 달과 12월 달에는 금리를 한 차례씩 인상할 수 있다는 관점이 더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레이트 액트입니다. 클레이트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다시 하락을 하면서 34%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현재 찬성 측에서는 팀 스콧 상원은행위원장이 최종 통과 의지를 강조를 했고 또 골드만삭스의 CEO도 공정한 경쟁 환경과 시장 발전을 이유로 법안을 지지를 했습니다. 전통금융에서 지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윤리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고요. 은행업계도 예금 이탈과 지역 대출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또 하락 압력을 받게 된 데는 공화당 원내대표가 8월 7일 휴회 전에는 최종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관건은 8월 7일 휴회 전에 심의 절차를 시작을 하고 9월에 굉장히 짧은 회기 동안에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들에 시장의 관심이 또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트래티지 관련 이슈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블랙락과 코인베이스, 피델리티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과 함께 비트코인 보안 컨소시엄을 출범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위협을 포함한 장기 보안 연구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관들은 향후 3년 동안 1,500만 달러를 선정된 개인과 기관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단순 보유 자산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핵심 금융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주요 지표들 점검하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국제유가 급등과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에도 미국과 유럽 증시 대비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는 악재도 가격이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즉, 매도하고 나갈 사람들은 이미 다 매도하고 나가서 웬만한 악재는 다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손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위스 블록의 리스크 인덱스 지수와 비트코인 ETF 순유입 흐름 한번 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리스크 인덱스가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해서 현재 7 정도까지 저위험 구간으로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7거래일 연속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는 4거래일 연속으로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기관 자금의 복귀 흐름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ETF 유입 규모가 과거의 본격적인 축적 구간과 대비했을 때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확신이 완전히 회복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ETF 순유입이 더 강하게 지속이 되면서 리스크 인덱스가 0까지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머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장이 저평가 구간에 와 있는가, 그 부분들, 현재 축적 구간에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알프렉 달의 TBBI 지표상으로 살펴보면은 현재 축적 구간에 머물고 있고 2018년도, 2022년도 대세 하락장 수준과 유사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장기 보유자와 주요 시장 참여자들은 물량을 흡수하면서 다음 사이클의 기반을 만들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또 모든 고래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6월에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는 모든 규모의 지갑들이 함께 매수에 나섰지만 최근 2주간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는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형 지갑에서 물량이 집중적으로 축적이 되고 있고, 그 하단으로 나머지 고래들은 오히려 물량을 던지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 큰손들의 선제적인 매수는 긍정적이지만 중간 규모 투자자들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에서는 아직 시장이 전체적으로 확신을 회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하루 평균 트랜잭션이 급등해서 하루 1일 250만 건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흐름은 물론 이더리움이 조금씩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강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지만 실제 네트워크 사용량과 블록체인 채택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점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결국 이런 사용 증가가 수수료, 스테이킹, 그리고 기관 채택으로 연결되면은 현재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펀더멘털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가격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타 이슈는 생략하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부터 해서 차트 점검하고 시황을 마무리할 텐데요. 한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시장의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미국이 강제노동 대응 60개국의 관세를 또 확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일부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 대우 관세를 포함해서 총 관세가 10에서 12.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적용되고,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원자재와 핵심 품목은 제외된다,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파들이 또 거시 경제에 어떤 환경을 미치게 될지, 혹은 인플레이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바닥을 높여갔었는데 다시 추세선 아래로 하방 이탈하면서 미국 기관의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부분들까지 더해서 아직 미국의 기관 수요는 본격적으로 복귀하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차트 관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조정 구간에서도 200주 이평선을 정확하게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0주 이평선이 63.5K에서 63.4K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옵션 시장에 마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200주 이평선과 일시적인 이탈 시 63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본격적으로 추세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68에서 69K에 있는 구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구간에 매물대가 가장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글래스노드라든지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 기준으로는 장기 보유자 실현 가격도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넘어서 지지 구간으로 전환을 했을 때 더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막아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전환하지 못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작가였습니다.